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호입니다. 제가 일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민족주의 그리고 유교, 우리의 가치관의 3대 축의 하나인 유교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교와 민족주의는 과거의 가치관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제1의 가치관으로 하고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면이 우리한테 적응이 잘못돼서 지금 사회가 양극화돼가지고 매일 광화문에서 이렇게 찬성 반대로 싸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특성, 한국 정치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죠. 1987년 민주화되고 그 이후에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치의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어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엘리트에서 너무 의존한다. 집중성과 어떤 독점성이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민주주의든 비민주주의든 활동을 하든 모든 게 좋다. 이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특성으로서 참 부끄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기적 참여 민주주의, 이게 가장 좋죠. 여러 가지 민주주의 중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는 게 이제 수기적 참여 민주주의인데, 이거보다는 한국의 지금 민주주의는 뭐에 가깝냐면은 전체주의적, 본질주의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 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낮은 반면에 어떤 강한 리더십, 어느 정치 엘리트에 쏠려 있다. 또 하나, 정치 참여 방식이 투표 참여 이거밖에 없다. 거의 소극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갈망을 한다. 정치 참여에 대해서 갈망을 한다.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병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나라는 그렇게 정치 참여를 많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한국만 이렇게 정치에 유독 관심 있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유교 문화예요. 한국인들은 어떤 도덕적이고 가부장적인 리더십을 정치인들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권분립이 돼 있어서 제대로 상권분립으로 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가부장적인 리더십, 강하고 자기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부 중심의 권력 구조, 그 다음에 국가의 정책 결정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 그게 이제 바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라고 하죠. 이걸 조금 더 선호한다. 이런 한국 민주주의 특징이 결국 지금까지 이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겪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지금 민족주의와 똑같이 기형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작동되지 않게, 모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양극화 앞에 가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민주주의가. 그런데 이 양극화가 사실 우리한테 처음에 나온 게 아니고 원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표를 많이 얻더라. 양극화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정책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보다 유권자한테 호소력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간 게 미국에서 맨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양극화가 되면 뭐가 나쁘냐? 상대의 모든 면을 부정하는 거죠. 일상생활까지. 그리고 상대의 어떤 도덕적 능력, 그 상대의 지적 능력뿐만 아니고 상대의 하는 건 모든 건 다 싫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게 양극화에서 자기 편만의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자기 편만의 정치 엘리트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 동질적인 온라인을 만들고 오프라인을 만들어서 계속 그 사람들만, 그러니까 아침도 그 사람들 먹고 점심도 그 사람 먹고 저녁 술자리도 그 사람들 먹음으로써 양극화가 계속 더 가속화하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성향이 한국이 너무 빠르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게 들어왔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그런 단점이 노출이 지금 되고 있다. 양극화 전설이 이제 미국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도 이제 우리가 여실히 봤죠. 양극화 전술을 많이 이제 구사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왜? 미국은 모든 인종들이 다 모였고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이익관계가. 그런데 한국은 종교, 인정, 언어 면에서 사실 미국보다 훨씬 단순하고 동질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동질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더 정치 엘리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지역, 미국보다 훨씬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에서 그것도 동서로 갈려서 지역 갈등으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서적 양극화가 해결 방법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왜 해결 방법이 어려운가? 사회적 양극화, 뭐 이런 거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정서적으로 양극화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체 국민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나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전체적인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이게 상당히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쳐야 민주주의의 제대로 위치에 오른다. 한국은 민주주의가 서구나 이런 데 비해서 민주주의 기간이 짧죠. 사실 그런데 한국은 그걸 극복하리라 생각을 했죠. 왜? 한국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또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훨씬 민주주의도 그 사람들보다 적응을 더 빨리 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떤 양극화가 심각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웃음거리가 되는 민주주의가 되더라. 1987년이 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분수령이 되는 해인데 이 전체주의적, 본질주의적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1987년부터 이렇게 생겨서 그 시대부터 이게 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퇴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죠. 금년 들어서 G7 국가 중에서 순회가 바뀌지 않는 국가가 이태리밖에 없고 전부 다 순회가 다 바뀌었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선거 제대로 됐느냐? 우리가 평가하지 않잖아요. 일본의 선거 제대로 됐느냐? 평가하지 않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다 전국이 불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퇴행하는 민주주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과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참여와 의무를 같이 하는 민주주의, 거기에 또 결과도 평등한 민주주의, 이게 원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결과만 놓고 결과가 평등해야 된다. 이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한다. 불평등 문제. 지금까지 정부가 전부 다 이렇게 교체될 때는 반드시 불평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바로 다음 선거로 이어져가지고 불평등 문제가 제기돼서 이 불평등 문제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한국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런 불평등 문제가 하나 둘 이렇게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게 이제 양극화로 되고 이 양극화는 최근에 친구를 만나는데도 성향을 본다. 혼인 상대도 성향을 본다. 여기까지 지금 한국에 왔습니다. 어떤 진영에 따라서 저 사람은 내 친구로서 성향이 안 맞아. 여기까지 따지게 되고 혼인 상대. 그래서 이게 양극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양극화 위험성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위험성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광화문 가면 바로 느낄 수 있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적대적이고 교착 상태가 오래 간다. 우리 한국이 그렇죠.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앞전 정권을 다 청산해야 되는 게 거의 뭐 절반 임기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된 계속 교착 상태가. 그러면서 중간층이 많아야 되는데 이 중간층이 서서히 적어지면서 양극화로 더 많이 세분화된다. 그러면 갈수록 더 양극화가 더 세분화되고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대결로 단순화시킨다. 양극화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극단주의적인 포퓰리즘 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가장 주축인 가치관인 민주화의 가장 나쁜 점인 분열주의, 또 불평등 문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아무런 방법이 없는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